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백병 가정의학과와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간암 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생존율인데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길수록 좋은 겁니다. 간이 바로 여기 있는데요. 간암은요, 다른 암 중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암 생존율이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간암의 5년 생존율은 31%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간암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른 암의 원인보다 굉장히 잘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다른 암의 원인들은 좀 두리뭉실하게 비만이니 음주니 생활습관이니 운동 부족이니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암의 원인은 좀 콕콕 집어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요, 72%를 차지하고 있는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그 다음이 12%를 차지하고 있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그 다음이 술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지금 전체 한국인의 3% 정도가 감염돼 있었습니다. 이 수치는요, 제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 10%였거든요. 그 10%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30명 중에 1명이라는 건 또 무시 못할 수치이기도 합니다. B형 간염이 생기는 건요, 급성 간염이 올 수도 있고 또는 처음부터 만성 감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급성 감염은요, 처음에 막 황달이 뜨고 대변 색깔 하얘지고 소변 색깔 노래지는 그렇게 오는 감염을 얘기하고요. 만성 감염은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증상은 없지만 간 수치가 높으면서 계속 피곤하고 뭔가 생활의 활력소가 떨어지는 그런 증상으로 옵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급성 감염으로 오게 돼도 감염이 감염으로 끝나면서 황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10%까지 만성 감염이 이행이 되고요. 이렇게 일단 만성 감염이 오면은 30 내지 40%는 간 경화로 가게 됩니다. 간 경화가 되면은요, 1년에 한 5% 정도가 간암의 환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0명에 1명이니까 굉장히 큰 숫자죠. C형 간염 바이러스는요, 현재 한국인의 한 1% 정도 감염이 되어 있고요. C형 간염은 급성 감염이 오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경우가 만성 감염으로 갑니다. B형 간염이 한 10%까지 만성 감염인 거에 비해서 C형 간염은 90%까지가 만성 감염이 되니까 사실 C형 간염이 B형 간염보다 더 안 좋은 간염인 걸 알 수 있죠. 여기다가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있는데 C형 간염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예방접종도 없습니다. 이렇게 C형 간염이 만성으로 되면요, 그 다음에 한 20 내지 30%가 간 경변증으로 가고요. 역시 한 3% 정도가 간암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은 한국인이 좋아하시는 술인데요. 술은 하루에 한두 잔까지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한 몇 년 전까지만인데요. 사실 작년과 올해부터는요, 한 잔도 암을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게 술에 대한 정답입니다.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는요, 이 술을 1급 발암 물질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지방간이 생기게 되죠. 배도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지방간에서 지방간성 간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간염이 오래되면은 간 경화가 되고 또 간 경화가 되면 역시 간암이 되는데요. 그 비율 역시 1년에 5%니까 B형, C형 간염만큼 일단 간 경화가 됐을 때는 간암 발생률을 많이 높이는 그런 나쁘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생활습관입니다. 많이 드셨을 경우에 한정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간암을 빨리 조기에 진단하냐면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는 사실 아픈 검사가 아니에요. 그냥 깜깜한 방에 잠깐 누워 계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간 초음파로 간을 보게 되면은 작은 간암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초음파로 간암을 보려면요, 간암의 크기가 1cm는 돼야 됩니다. 1cm가 되기 전 암은 좀 잘 안 보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간 초음파로 검사하는 간격은요, 2년, 3년 이건 너무 멉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간 초음파가 간암을 얼마나 잘 잡아내느냐면요, 좀 작은 건 약간 못 잡아내기 때문에 간 초음파를 했을 때 간암을 발견할 수 있는 민감도는 한 60 내지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 또 하셔야 되는 거죠. 자, 피로 보는 간암 검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촬영한 종양 표지자 검사 중에서요, 가장 정확한 것 중에 하나가 간암을 예측하는 혈액에서 뽑는 알파 태아 단백이라는 검사입니다. 간암이 있을 경우는요, 이 수치가 정상이 10인데요, 한 수백 또 수천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보고 혹시 나쁜 세포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검사는 사실 간암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간이 안 좋을 경우는 다 올라가기 때문에 간염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간 경화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요. 여자분들이 임신하게 되잖아요. 그럼 아무
아무 병이 없어도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난소에 문제가 생겼거나 정소에 암이 생겼을 경우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검사 한 가지로는 간암의 진단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간 초음파와 혈액으로 보는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반드시 세트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작은 암은 초음파로 못 잡는데 그럼 CT 찍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사실 앞에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 CT를 반드시 찍습니다. 하지만 CT를 처음 검진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요. 보통 CT가 우리가 쬐게 되는 방사선의 양이 한 6 내지 8mS인데요. 간 CT는요, 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가 한 15mS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자주 하다 보면 이것 때문에 간 조직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진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좀 잘 보기 위해서 어디까지 암이 퍼졌나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선별 검사, 그러니까 검진을 위해 하는 검사에서는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암검진 가이드라인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40세 이상이면서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연령이랑 무관하게 어느 시점이라도 간 경화라는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그런 분에 한해서 6개월마다 간 초음파 검사와 혈액으로 보는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암 검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박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